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부 정책이나 규제 개선. 벌써부터 머리 아프고 지루하시죠? 하지만 오늘은 진짜 다릅니다.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새롭게 발표한 50가지의 규제 혁신안인데요. 복잡한 탁상 공론이 아니라 당장 내일 여러분의 일상과 지갑 그리고 비즈니스에 직접적인 혜택으로 꽂힐 아주 재미있는 변화들입니다. 자, 그럼 빽빽한 정책 문건들은 제가 다 걷어내고요. 우리 삶에 어떤 진짜 혜택이 주어지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배달 앱으로 음식 시키실 때 다들 한 번쯤 적혀 보셨을 겁니다. 앱에도 원산지가 적혀 있고 같이 딸려온 종이 영수증에도 적혀 있고 심지어 포장 용기 스티커에도 똑같은 원산지가 빼고 크게.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복해서 붙이나 싶지 않으셨나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쓰레기만 늘어나서 귀찮고 바쁜 식당 사장님들은 스티커 일일이 인쇄하고 붙이느라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진짜 현실과 뚝 떨어져 있던 대표적인 규제였죠. 딱 이런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농식품부가 제3차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그 배달 음식 스티커 문제처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안을 정확히 50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50개요? 와우, 엄청 많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중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큰 알짜배기들만 모아서 아주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로드맵입니다. 철저하게 누가 혜택을 보는가를 기준으로 4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소상공인 규제 완화. 둘째, 반려동물 복지 개선. 셋째, 농민소득 지원. 그리고 넷째, K푸드테크 육성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소상공인과 배달 관련 규제 완화, 즉 동네 가게 사장님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변화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문제, 이거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예전에는 배달앱, 영수증, 포장재 이 세 곳에 전부 표기해야만 했거든요. 하나라도 빠지면 단속 대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배달앱 같은 플랫폼에만 명확히 표기하면 끝입니다. 소비자들은 앱을 통해 여전히 정확한 정보를 얻고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은 불필요한 스티커 인쇄 비용이랑 포장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상식적인 수준으로 제도가 다듬어진 겁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쏠쏠한 지원은 더 있습니다. 고병원성 AI 터졌을 때 피해를 입어도 보상해서 소외됐던 토종닭 부화장에도 이제 소득 안정 비용이 지원됩니다. 기존에 오리 부화장만 해주던 빈틈을 메운 거죠. 그리고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었던 농활상품권, 이거 이제 우리 동네 중소형 마트까지 사용처가 확대됩니다. 장 보는 분들도 편해지고 골목상권도 살아나는 윈윈 전략이죠. 연도가 다른 인삼을 섞어 만든 제품도 이제 표시 기준이 명확해져서 시장 혼란이 확 줄어들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려동물 복지 개선. 1,500만 반려인분들 라이프 스타일이 확 바뀝니다. 정말 흥미로운 게 제도가 마침내 우리 반려인들의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출장 미용, 즉 이동식 반려동물 미용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예민한 강아지, 고양이들 억지로 캐리어에 넣고 낯선 샵까지 가던 그 스트레스 이제 안 받으셔도 됩니다. 또 이동식 화장장이나 수목장 같은 자연장 시설도 허용돼서 아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더 편안하게 배용할 수 있게 됐고요. 당뇨나 심장질환 앓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 목적 영양사료 기준도 드디어 마련된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모든 반려인들의 영원한 골칫거리. 네, 바로 병원비입니다. 기존에는 지역 평균값이나 두루뭉술한 가격만 공개돼서 병원 문 열고 들어가면서도 오늘 도대체 얼마가 깨질까 조마조마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동물병원들이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해 개별 병원별 진료비를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가격표를 보고 갈 수 있는 거죠. 반려인들의 재정적 불안감을 직접적으로 해소해주는 진짜 핵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 농촌 성장과 농가 소득 증대. 농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굵직한 지원 방안입니다. 농가의 현금 흐름을 확 개선해주는 수치들이 떴습니다. 표를 한번 보실까요? 먼저 직불금을 받으려면 지켜야 했던 농업 외 소득 상한선. 이게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 이상으로 확 올라갑니다. 농민분들이 부수입 좀 더 올렸다고 직불금 뺏길 일 없어진 거죠. 또 가을 수확기에 숨통을 틔워주는 공공비축 및 중간정산금은 40kg 한 포대당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무려 50%나 인상됩니다.
전염병 같은 재해로 가축 살처분할 때 나오는 보상금 상한선도 80%에서 90%로 높아져서 피해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더 강력하게 돕습니다. 농가 소득을 올리는 또 다른 필살기, 바로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첫째, 저수지에 수상태양광 설치하는 면적 기준을 싹 완화해주고요. 둘째, 이런 걸로 발전하는 햇빛 소득 마을에는 재산세 깎아주고 종합부동산세는 아예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줍니다. 셋째, 이 마을들이 재생에너지 지구로 지정되는 절차를 초고속으로 진행해주고요. 한마디로 시골 마을이 태양광으로 쏠쏠한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정부가 쫙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셈이죠. 청년들을 시골로 끌어당길 아주 재미있는 변화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업진흥지역, 즉 농사만 지어야 하는 땅에서는 빵집이나 카페 같은 걸 아예 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귀농, 귀촌하는 청년들이 이 지역 안에서도 합법적으로 예쁜 카페나 베이커리를 열 수 있게 허용됩니다. 복잡하게 땅 용도 변경할 필요 없이 젊은 창업가들이 시골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팍팍 불어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네 번째 파트입니다. 미래 푸드테크 육성. K푸드의 다음 레벨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농식품부의 시야가 얼마나 넓어졌는지 여기서 확 티가 납니다. 예전에는 정부 지원이나 컨설팅이 오직 전통적인 식품 공장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로봇, AI, 자동화 기술을 다루는 비식품 분야, 푸드테크 기업들까지 전부 다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치킨 튀기는 로봇이나 스마트 물류 시스템이 결국 전체 식품 산업을 키우는 핵심 열쇠라는 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팍팍 밀어주기로 한 거죠. K푸드가 글로벌 브랜드로 뻗어나가는데 방해되던 걸림돌들도 싹 치웠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식당들, 예전엔 우수한 식당 인증받으려면 무려 3년이나 버텨야 했지만 이제는 딱 1년만 잘해도 인증이 나옵니다. 훌륭한 식당들이 더 빨리 날개를 달겠죠. 그리고 푸드테크 분야 인재를 키우는 대학 계약학과, 이거 원래 2년에 한 번 뽑던 걸 매년 뽑기로 바꿨고요. 석사뿐만 아니라 박사 과정까지 대폭 확대했습니다. 산업 현장에 똑똑한 최고급 인재들이 쉴 틈 없이 수혈되도록 만든 아주 전략적인 한 수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50가지의 변화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의 이 멘트로 아주 깔끔하게 요약이 됩니다.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황당한 규제들을 스마트하게 바꾸고 이 작은 성공들이 모여 국민이 체감하는 거대한 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 불필요한 서류 작업이나 탁상 공론에서 벗어나서 진짜 우리 일상의 문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옮겨갔다는 걸 오늘 이 자료들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배달 스티커 규제 철폐부터 출장 강아지 비용, 시골 마을의 청년 카페, 그리고 AI 푸드테크 지원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솔깃하신가요? 여러분의 일상, 비즈니스 혹은 우리 지역사회를 가장 크게 바꿔놓을 그 하나의 똑똑한 규제 개선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책은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될 때 가장 큰 의미가 있으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